네,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 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례적인 북측의 대응에 최악의 대치 상황에 있던 남북 관계가 반전의 계기를 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 통지문 내용 또 이번 사건을 두고 의문도 많이 남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두 분은 어떻게 현재 상황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확실한 건 이렇게 김 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한 게 이례적인 일이란 거죠. 예, 그렇죠. 뭐 과거에도 최고 지도자가 사과를 한 사례는 있지만 약간 좀 시간차가 있었죠. 뭐 68년도 1.1 무장공비 사건 때도 한 72년도에 그때 당시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한 4년 뒤에 이제 사과 뜻을 밝힌 거고 그 이후에도 뭐 북한 당국이 뭐 유감이나 미안하다 뜻을 뭐 전한 적은 있지만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좀 신속하게 직접 이제 그 사과 의사를 표명한 거는 좀 이례적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좀 스타일이 좀 묻어나 있다고 생각은 좀 되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좀 받아야 될 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사과 이 세 가지잖아요. 네. 그중에 좀 거꾸로 갔죠. 사과부터 먼저 왔어요. 예. 왔고 뭐 그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 미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건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거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앞으로 남북 관계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잇따라야 될 건데 진상규명 관련해서 이제 그 입장문 지금 통지문 온 걸 보면은 진상규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새로운 쟁점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남북이 앞으로 이제 뭐 북측 추가 조사하는 건 물론이고 남북이 또 공동 조사하고 필요하다면은 뭐 국제적인 차원에서라도 어쨌든 끝까지 좀 진상 규명을 좀 해서 예.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한테도 반드시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현재 상황에서 진상 규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그러니까 뭐 정 교수님 말씀대로 예.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라는 그 표현이 담겨진 통전부의 통지문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건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북한에서 소위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입에 담았다고 하는 자체 뭐 평가할 만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앵커님들도 우리가 사과를 할 때는 내가 참 잘못했다.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전화통지문 내용을 다 읽어보면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나 어쨌든 우리 측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미안해.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기보다는 예. 당신들이 화가 나 있으니 그래 일단 미안해. 이런 내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 교수님 말씀대로 이 진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적대 의사도 없는 일반 국민, 민간인을 무참히 아무런 이 절차도 없이 총격을 가하고 또 시신을 불태우고 우리 정보당국의 발표는 그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북한의 내용은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상이 밝혀져야 되고요. 우리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거기에 재발 방지 표현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재발 방지 조치를 얘기한 게 경계 강화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인원들 불법 침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 강화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아하. 우리가 생각하는 재발 방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진상 규명, 재발 방지, 그리고 이 책임자에 대한 처벌,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이 분노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국제법을 위반한 이 행동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두 분 모두 추가적인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통지문이 워낙 이례적이라서 그 배경을 좀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북 관계를 최악으로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기 위한 이 상황 관리다. 아니면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상황 관리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좀 크겠죠. 초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무대응할 것이라는데 좀 많이 가능성을 좀 뒀습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놓고 봤을 때 북한이 예. 이번 상태에 그냥 무대응하면서 이제 끌고 나갈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밝혀졌죠. 정상 간의 친서 교환이 있었고 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부부장은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화하고 아주 많은 비난과 공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는 어쨌든 남북 정상 간의 마지막 남은 신뢰의 끈, 관계의 끈을 놓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기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상황 관리를 하는 건데 예. 특히 내년도에 북한이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하고 그 새롭게 경제 발전 그 계획 5개년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고 새로운 5년 8차 당대회 시대를 이제 맞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미국도 대통령 새로 뽑고 북미 관계 개선하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시동을 좀 걸어야 될 게 이제 북한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럴 때 남북 관계가 걸려 있으면은 또 제대로 또 발을 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발목 잡히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불필요하게 발목 잡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좀 급하게 좀 상황 관리에 나온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 이 미국 대선을 잠시 언급하셨긴 했습니다만 이 북미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선 후에 북미 비핵화 협상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런 발빠른 조치를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거기까지 뭐 확대해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초에 특히 작년 연말 협상 시한을 얘기를 하고 이제 금년 1월 초에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는 정말 충격적인 행동을 하겠다, 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미북 관계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록 2년간의 협상은 실패하고 원하는 걸 얻지는 못했으나 네. 그걸 극단적인 상황으로 관리하지는 않겠다. 특히 남북 관계도 지난 6월 달에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거든요. 연락사무소 폭발하든지 또 군사행동도 일부 돌입을 했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보류 조치를 취했어요. 그것은 그다음에 이어서 김영철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 남측 행동을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통지문에도 약간 쌓여진 신뢰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도 친서 교환을 얘기를 한 것인데 그래서 결국 북미 관계도 남북 관계와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 결과 합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북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위치는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나쁘게 하고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얘기예요. 국제사회가 다 공분하고 있고 네. 결국 이것이 사태가 길어지면 결국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코너에 몰리고 정말 나쁜 사람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이걸 일단 차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급함이 이번에 묻어나는 예.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안 한 것만은 난 겁니다. 이 편지를 보낸 거는요. 네. 그러나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정말 진정성을 입증하는 건 지금부터 북한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통지문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 측에서는 시신을 훼손했다라고 파악을 했고 북한 측에서는 시신을 이제 불태우지 않고 부유물만 소각했다 이렇게 통지문에 적어 있습니다. 신빙성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양쪽의 주장이 지금 워낙 극명하게 굉장히 갈리다 다른 보니까 상황이죠. 이거 진상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진상 조사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육상에 현장이 보존이 되는 상태라면은 뭐 나중에 가서라도 조사를 해보겠는데 해상은 계속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시신이 없어진 상황이죠. 말하자면 시신을 지금 이제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극명하게 이제 갈리는 지점에서 뭐 우리 군이 관측했다라고 하는 관측 장비를 통해서 촬영한 뭐 그 영상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남북이 공동으로 이제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그 공동의 합의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만 들어도 참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조사 과정에 이제 남북이 공동으로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천안함대 케이스도 있었지만 뭐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제 공동 조사라도 하는 것 이제 그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북한이
받을 가능성 그리고 또 해상이다 보니까 조사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그 결과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될 건지 저는 의문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거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이 시신대 부유물이라고 하는 것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쟁점 같지만 사실 쟁점은 쐈다는 거예요, 사살. 비무장 민간인을 예.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고 기진맥진에 있고 공격이나 위협에 징후난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것인데 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쟁점입니다. 그 부분부터 우리가 승기를 틀어잡고 이제 논리적으로 압박을 좀 해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월북 의도 여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북한 측의 통지문을 보면 북한은 A씨를 불법 침입한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신분 확인 요구에도 계속해서 함구를 했다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국방부 측에서는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 첩보를 입수했다,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는 국방부 차원의 첩보가 있었다라는 근거를 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의 말이 정확한 건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 측 발표를 보면 북한 측은 정확한 시간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저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측이 파악한 것은 오후 3시 40분에 북측 어로 지도선에 발견이 됐고 군부로 통보가 됐고 그리고 이제 군부가 나서서 일련의 절차를 취한 것인데 그냥 저녁이란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분명치 않아요. 그다음에 신문한 거리가 80m 거리에서 신문한 거예요. 80m면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서 누구야 뭐 이렇게 했으면 이게 과연 정확한 의사소통 기진맥진한 사람이 소통이 과연 됐겠는가 하는 것이고 예. 또 이 북한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대답도 시원치 않았고 그다음에 도주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였고 아니 기진맥진한 사람이 어떻게 도주를 하겠어요. 그리고 뭘 덮어 쓰려고 그랬다. 그래서 그 말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에서 얘기한 건 대국민 발표이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 못할 거예요. 이 지금 군사 보안 문제 때문에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그 첩보를 입수했는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예. 그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정확한 시간, 그다음에 그 통신 감청을 통해서 들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북한 내부에서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군은 포착을 했고 예. 오가는 그런 내용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군이 발표한 내용 그분이 월북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지만 그러나 대화, 북한 측 내부에서 오간 그 내용 속에는 그게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표류해 가신 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나를 좀 내가 이렇게 뭐 귀순하겠다는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지금 현재 월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불법 침입자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불법 침입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총살을 사격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참 여러 의문점이 남는 사건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사격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 이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이 규명이 되어 이제 책임자 처벌도 가능할 거고요. 북한은 이제 일단은 배 지휘권자인 정장의 지시로 발포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우리 측 공무원이 발견된 시점과 사격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 6시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북한군 상부에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상부에 분명히 보고가 됐을 겁니다. 예. 그 발견됐던 당시 4시 40분, 3시 뭐 40분 그 사이, 서너 시 그 사이에 만약 현장에서 발포를 했다면 현장 정장이 그냥 뭐 급박한 상황에서 발포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게 납득이 될 텐데 한 6시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살,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총살하듯이 그렇게 사살을 한 것인데 예. 그랬을 땐 분명히 이제 상부에 이제 지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상부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게 앞으로 또 이제 밝혀야 될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적어도 이제 해군 사령부까지는 이제 접수가 됐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4군단의 간을 통해서 그 마지막 발포에 어차피 정장이 했을 건데 정장이 모든 것을 판단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간 시차를 봤을 때. 예. 그렇고 이제 상부가 이제 분명히 해군 사령부 그 이상이냐 아니면 해군 사령부 정도까지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쟁점 사항이 될 거고요.
만약에 평양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예. 이거를 뭐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까지 그렇게 갔을까 이제 그 점은 조금 의구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우리도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뭐 이게 쏴라 말아 그런 것까지 다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짧은 6시간 안에 이루어졌을지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만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우리가 북측 입장 생각해서 먼저 뭐 두둔해주고 뭐 변호해줄 듯이 유추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최종 상부의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다시 이제 그 수위를 낮춰가는 쪽으로 맞춰보는 것, 증거에 따라서 맞춰보는 쪽으로 앞으로 이제 그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추가 조사 결과를 계속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과 북의 설명이 워낙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청와대도 이 추가적인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남북 공동조사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 있다 보십니까? 예, 뭐 지금으로서는 반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이 과거 천안함 피격, 천안함 폭침 도발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국제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객관적인 과학적인 조사를 하고 북한 잠수정, 연합급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의해서 폭발됐다 하는 것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그러면서 발뺌을 하고 그때 제시한 게 바로 공동조사입니다. 예. 북한이 공동조사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무슨 범인이 경찰 보고 공동조사를 하자고 그러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라고 해서 그게 성사가 되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공개 이 공동조사를 하자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미 그렇게 한번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게 상당히 좀 궁색할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이 상황, 북한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지만 의문투성이거든요. 그걸 납득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공동조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봐라 말이다. 왜? 공동조사에 근거도 별로 없고 증거도 없으니 해도 뭐 별 손해 날 게 없다. 할 수 있는데 다만 북한이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비상을 걸어놓고 있고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는 짐승까지 쏘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하니 지금 상황에서 함께 만나서 현장에서 공동으로 조사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이 이번 뭐 통지문 하나 딱 보내고 이걸로 끝을 내려고 한다면 그건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추후 후속 조치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북측이 추가 조사를 하든 아니면 공동 조사를 하든 이 조사의 실효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조사의 실효성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장이 육상이 아니라 해상입니다.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증거 보존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조사를 하고 어쨌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남북 양측이 어쨌든 맞춰보고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합의가 안 되는 점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예. 남측 우리는 어떤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고 북측의 주장은 이렇고라고 하는 거를 그냥 기록으로 남겨놓고 이게 어쨌든 쟁점 사항이 된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국민이 의문의 그 사살을 당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설사 완벽하게 진상규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기록을 남겨두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이게 사과받고 이제 끝나게 되면은 우리 국민의 생명 이런 케이스 다시 생겼을 때 그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점을 분명히 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 매체는 뭐 지금의 이제 일련의 지금의 상황이라든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표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북한 사회 특성상 뭐 최고존엄이 직접 사과를 했다 이런 내용 밝힐 수는 없겠죠. 그럼요. 지금 북한이 이제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특히 뭐 남북 관계라든지 대미 관계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보도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건 보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외신 쪽으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통지문 보낸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를 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최고 존엄이 그런 사과,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하기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사건 자체도 일반 북한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참 이걸 보면
공포에도 떨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아무런 이 무고한 국민을 이런 식으로 총격 사살, 물론 북한 내에서는 뭐 공개 처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것으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북한이 그러나 이제 일반 주민들 혹시 이 TV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촉할 수 있는 일반 주민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소문으로 퍼져나갈 수는 있겠으나 북한 공식 매체에서 공식 보도하기는 굉장히 난감한 그런 이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군의 부실 대응 논란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군이 이 A 씨가 북한에 있다는 걸 파악한 것이 22일 오후 4시경이었는데 이 사살 당하기까지 9시, 그러니까 5시간여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군의 대응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우리로서는 뼈아픈 시간인 것이죠. 사실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뭐 군 발표도 있었지만 우리가 감청을 좀 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또 그 사살 지시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군 당국의 이제 공식적인 답변은 북측의 행동을 예상하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그 과거와 같이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그냥 송환할 줄 알았다. 근데 우리 기준인 거죠. 근데 네. 북한은 지금 초특급 방역 비상 체제예요. 그러니까 북중 접경지대에서는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밝혔듯이 이미 사살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불법 월경자, 중국인이든 북한이든 상관없이 불법 월경자 자체는 사살하도록 되어 있고, 첩보에 따르면 벌써 중국인도 몇 명 사살 당했다는 거예요. 북중 접경지대에서는. 이제 해상이라고 아닐까, 그런 게 적용이 안 될까?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해상도 적용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현장 지휘관, 북측의 현장 지휘관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실종자를 사살했을 때의 책임, 그리고 혹은 사살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 때의 책임 중에 사살했을 때 책임이 적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예. 지금 초특급 비상 방역 체제에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을 때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책임보다 그래도 어쨌든 사살이든 뭔 행동을 취한 게 자기가 치러야 될 대가가 좀 적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장에서는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였어야 하는데, 우리 군도 이런 경우가 없다 보니 처음 이제 당한 거죠, 사실은. 당하게 된 건데 이때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좀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뭐 NLL 근처에서 뭐 무력 시위 기동을 좀 하고 경고 방송도 하고 국제 상선 연락망을 통해서 계속 그냥 송환하라라고 하는 뭐 그 내용을 계속 통지를 하고 이제 그랬다면은 좀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에 친서가 왔던 경로들, 그리고 이번에 통지문이 왔던 경로들이 또 뭔가 살아 있다는 거죠. 북측이 물리적으로 파단하고 이게 통신선이 물리적으로 지금 파손된 게 아니라 북측이 우리 응답을 안 했던 것뿐인데, 예. 거기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계속 이제 문자, 텍스트, 팩스라도 좀 보내고 하는 다양한 채널을 5시간 동안 총 가동을 했으면은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정말 좀 남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통지문을 통해서 또 새롭게 저희가 알게 된 게, 그동안 남북 정상이 최근에 친서를 공유했다는 건데, 청와대에 따르면요, 두 정상이 친서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산, 태풍 피해에 대한 위로를 주고받았다고 전해왔는데,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번 사건이 좀 잘 마무리가 된다면 앞으로 좀 남북 관계에 확실한 전환점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쨌든 일어난 사고고 또 돌아가신 분에게 정말 명복을 빌고 위로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그냥 유야무야 된다면 정말 그건 불행 중에 불행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부랴부랴 친서를 공개한 것은 남북 간의 신뢰가 없는 건 아니다. 그래도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고 하니 극단적으로 가기보다는 이 불씨를 살려서 뭔가 발전을 시켜보자, 이런 얘기예요. 예. 저는 이번 이 계기가 정말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지금 정부가 말하는 대로 평화 프로세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북한의 할 말은 제대로 하고 책임 추궁은 제대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친서에 보면 생명을 중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뭐 자세, 정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생명을 중시했다면 그렇게 무참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정말 생명을 중시하고 다시는
박광재 사건에 의해서 이번 사건 또 다시 제3의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남북 간의 대화, 특히 북한이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선 모든 통신선이 다 재가동이 돼야 돼요. 북한이 6월 달에 취한 조치들 그런 거 다 원위치시키고 예.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김정은 위원장이 그나마 미안하다는 말이 그 빈말이 아니고 그래 좀 의지가 담긴 거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지 그런 후속 조치가 없다면 전 그냥 빈말에 불과했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게 전환점을 좀 삼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